안녕하세요. 책 읽는 치어리더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4대 비극 다 아시죠? 햄릿, 맥베스, 그 다음에 리어와 그 다음에 오셀로가 있습니다. 오셀로는 제가 이북으로 읽었기 때문에 실물책이 없습니다. 이 책들은 사실 줄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책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완독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맥베스라는 책을 읽고 이 4권의 책을 다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맥베스는 제가 서평 이벤트로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서 햄릿, 그 다음에 리어와 그 다음에 오셀로까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셰익스피어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문호잖아요. 1564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지방행정관인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성공적인 농업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레만 스쿨에서 고전 수사학과 웅변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1582년에 18세가 된 셰익스피어는 7살 연상인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슬하에는 딸 수잔나와 쌍둥이 햄릿과 주디스를 두게 됩니다. 이 4대 비극은 셰익스피어가 40세 전후에 쓰여진 작품들인데요. 제일 처음에 1600년에서 601년까지 햄릿을 쓰게 됩니다. 이 표지에 나온 이 여성은 바로 오펠리아인데요. 햄릿의 연인으로 나오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하고 마는 비운의 여자입니다. 표지 그림은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왕자인 햄릿은 그의 삼촌 클로디어스가 그의 형이자 햄릿의 아버지인 덴마크의 왕을 독살한 후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와 결혼한 사실을 아버지의 혼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른 햄릿은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 칼은 자신의 연인인 오펠리아의 아버지가 맞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오펠리아는 자살을 하고 마는데요. 오펠리아의 오빠 레어티스는 그 소식을 듣고 햄릿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레어티스는 햄릿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고 햄릿의 삼촌인 클로디어스는 햄릿과 레어티스의 복수심을 이용해 두 사람이 대결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햄릿, 레어티스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까지 모두 죽음을 맞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행사의 기로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을 날카롭게 통찰한 셰익스피어 비극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1603년에서 1604년에 쓰여진 오셀로인데요. 오셀로는 제가 이 4대 비극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작품인데요. 인간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이간질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지, 쉽게 얼마나 깨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용감하고 충직한 순애보인 오셀로는 흑인인데요.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데스데모나의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사랑의 결실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셀로의 부하인 이아고는 부간의 자리를 캐시오에게 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캐시오와 데스데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오셀로에게 말을 합니다. 오셀로는 이아고의 이야기만 듣고 그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이아고가 계속 던지는 미끼를 넙죽넙죽 받아먹는 오셀로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오셀로의 질투는 데스데모나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오셀로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죄책감으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세 번째 작품은 1605년에서 1606년에 쓰여진 리어왕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 이 앞부분은 셰익스피어의 출생과 연복, 그리고 작품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어왕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브리튼의 왕 리어왕은 자신의 노년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세 딸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어 주기 전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영악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입에 발린 거짓말과 아첨으로 리어왕의 환심을 사지만 셋째 딸 코델리어는 솔직하고 정직한 대답으로 리어왕의 분노를 사서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코델리어의 진실됨을 알아주는 프랑스 왕과 결혼해서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권력을 차지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리어왕을 구박하고 천대해서 폭풍우 속에 내쫓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프랑스의 왕비 코델리어는 아버지를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언니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델리어는 언니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언니들의 포로로 잡힌 코델리어는 처형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을 목격한 리어왕 또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어왕에서는 광대가 등장하는데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리어왕에게 옳은 말과 촌철살인을 하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4대 비극의 마지막 작품은 1606년도에 쓴 맥베스인데요.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처음 읽은 작품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햄릿, 리어왕, 오셀로가 읽고 싶어졌어요. 정말 고마운 책이에요.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짧은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지루한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용감하고 인품 또한 훌륭한 맥베스는 새 마녀로부터 자신이 코더의 영주가 되고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코더의 영주가 되고 왕이 될 수 있겠어 하고 부인을 하는데요. 코더의 영주까지 오르자 맥베스는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성에 하룻밤 묵게 되자 그를 죽일까 말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망설이자 그의 부인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그를 부추겨서 왕을 살해하게 만드는데요. 보초병을 왕의 살인범으로 몰고 왕이 된 맥베스는 자신의 왕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맥베스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혼령을 보면서 점점 미쳐가게 되는데요. 결국 맥베스는 반란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햄릿, 오셀로, 리어왕, 그리고 맥베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권성징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으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결말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작품을 쓴 지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는 이유는 아마도 변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의 질투, 탐욕, 본질을 너무나 잘 이야기로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촌철살인 같은 그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와 탁월한 은유와 비유법, 그리고 시적인 대사까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4대 비극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다음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